오늘 만나보실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적인 중형급 SUV죠. GL인데요. 자,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기존에 아쉬웠던 점들을 만회시키면서 소소하게 튜닝을 해서 신차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는데 실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전 소비자들께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GL이 대표적인 프리미엄 중형급 SUV로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GL이가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클래스입니다. 4세대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과거에 시승했었던 M클래스랑 비교하면 정말 세월의 흔적이 매우 잘 느껴집니다. 요즘 벤츠의 디자인 무난하죠? GLE 450의 디자인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AMG 라인의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벤츠 엠블럼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그릴이 시선을 끌죠? 큰 차체를 가졌지만 나름대로 역동성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범퍼도 AMG 스타일이라 스포티하고요. 이와 같은 범퍼 하단 구성은 본격적인 AMG 모델에서도 널리 쓰이는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에도 소소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부분 변경에 어울리게 디테일에 신경 썼다고 보면 됩니다. 멀티빔 LED 구성이라 야간 주행 때 시야 확보가 매우 잘 됐고 특히 어두운 국도를 주행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면 변화는 적은데요. 그래도 AMG 스타일이 가미되면서 나름대로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휠 아치에 볼륨을 넣어 역동성을 표현했습니다. 휠은 멀티스포크 타입인데 이 디자인을 마차 휠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휠은 21인치 크기이며 5위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6를 사용합니다. 루프렉도 달려있고요. 뒷모습도 변화는 적지만 램프를 소소하게 다듬었습니다. 범퍼 하단을 크롬 장식으로 마감했는데 과하지 않고요. 머플러는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실내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스티어링 휠인데 최신 벤츠 스타일이죠. 적당한 림 두께를 갖고 있어 그립감도 좋았고요. 질 좋은 가죽이라 손에 닿았을 때 느낌도 좋았습니다. 기존과 달리 터치를 지원하는데 조작성은 과거에 버튼형이 나왔고요. 그래도 ACC 작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변속은 컬럼식을 이용하며 사용하기 편하죠. 다만 하위 모델인 A클래스 등과 차별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 대비 유격이 작아져 조작할 때 아쉬움은 없었고요. 디스플레이도 기존과 같습니다. 베젤이 조금 큰 편이라 구형 느낌이 좀 나긴 해요. 부분 변경이라 큰 틀의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이 이유인데 요즘 트렌드를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최근에는 풀체인지급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 변경 모델도 많으니까요. 송풍구를 비롯해 공조장치 조절부도 기존과 같습니다. 센터 콘솔 주변에는 버튼과 볼륨 조절 다이얼, 지상고 조절을 위한 레버 등이 위치하고요. 조작감은 무난했습니다. 시트는 편합니다. 조금 단단한 느낌인데 장거리 주행 때는 이런 구성이 약간 더 낫죠. 통풍과 히팅을 지원하고요. 뒷좌석도 전동으로 조작되는데 슬라이딩은 물론 시트백 각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 히팅 기능이 지원되고요.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은 충분하죠.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 트렁크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트렁크 공간은 반듯합니다. 골프백 적재도 매우 쉽죠. 잡소리나 최소한의 소음을 막기 위해 휴즈박스 안쪽에도 이렇게 흡음 처리를 많이 했네요. 에이다스 성능도 좋은 편인데 시내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운전 때 긴장감을 낮춰줍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하고요. SUV인 GLE는 엔진 성능에 따라 300D, 450으로 구분되며 AMG 버전으로 53이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오늘 보시는 450인데 53의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이유죠. 코너링 성능도 조금 평이하고요. 그래도 감성적 측면, 배기음색에서 약간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시동이 부드럽게 걸리고 저속주행부터 시작했는데요. ISG를 통해서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시동이 꺼지거나 켜질 때 약간의 진동감을 남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진동을 잡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벤츠는 이런 쪽으로 잘하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제네시스의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이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이 진동 주파수 대를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고급 세단으로서 위상이 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벤츠는 MVH 쪽으로 좋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고급차의 소비자들일수록 사실 이제 이런 작은 거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완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완성도를 구축하는데 우리는 그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죠. 눈에 보이는 편의 장비 뭐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기술에 의한 가치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어쨌든 시내 주행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초기 버전에도 이제 이것이 들어갔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금 GLE 450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죠. 초기형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견인차도 좀 이렇게 타보고 하여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신기술이 들어갔을 때 약간의 에러율이 존재하는데 벤츠 정도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차값이 얼마인데, 특히 이번 모델은 차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정숙성 한번 볼까요? 59dB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차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 전륜에 275, 뒤쪽에 315mm급 엄청나게 넓은 타이어예요. 거기에 21인치 휠과 매칭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컨택 6라는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서머 타이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성능이 좋은 타이어 중에 하나인데 이런 타이어들은 사실 회전 저항에서도 좀 불리함을 보이는데 성능을 위해서 쓰이는 타이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면 저항이 크지만 이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차량 자체가 정숙하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윈도우를 이렇게 열어보면 싱글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 약간 좀 스펙에 좀 민감하시잖아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니, 이 차값이 비싼데 이런 싱글을 갖다 끼고. 근데 싱글이라도 신경을 쓰면은 좀 두툼해지죠. 저희가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약 5mm 정도가 나왔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는 4.9mm에서 5mm 전후 정도를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싱글이지만 제법 두툼한 윈도우를 채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속주행로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달려볼까요? 자, 주행 모드도 스포츠로 바꿔보죠. 자, 밀고 나가는 느낌은 확실히 좀 시원시원해요. 근데 약간 차가 붕붕 뜨는 살짝 약간 붕붕 뜨는 느낌이 납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될 텐데 지금 동구간에서 제가 X5로 탔을 때랑 비교를 하면 승차감은 확실히 좀 GLE가 낫네요. X5도 저속 승차감은 좋은 편인데 고속에 가면서는 서스펜션을 조금 조여서 이 주행 안정감을 좀 추구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GLE는 좀 성향이 다릅니다. 약간 지금 차가 살짝
이제 움직이는 양도 좀 있는 편이고, 대신 고속에서 거친路面을 만났을 때 승차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특징은 있네요. 저속에서는 X5가 승차감이 좋고, 고속에서는 안정감 때문에 좀 단단하게 잡고, 벤츠는 초기부터 후반까지 그냥 일정한 수준의 그런 안락함을 보여주는 세팅을 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를 살짝 올려서, 근데 이게 고속 주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살짝 만족감은 떨어지네요. 왜냐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른 모델들이 원체 고속 주행 안정감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살짝 바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약간 횡풍이 좀 많이 불 때처럼 약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230km 정도인데 뭐 이 이상 속도를 올린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뭔가 이게 미묘하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현재 스펙으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 뭐 속도는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느끼는 그 안정감 측면에서 본다면 시속 한 200km 전후 정도에서 타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좀 의외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 성향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GLC를 타면서 그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는 벤츠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타사? 너무 소프트한 것을 추구한 나머지 이 주행 안정감을 살려주는 것이 벤츠 스타일인데, 지금 이제 국내 사양 같은 경우 가솔린 대부분이 이제 북미 버전으로 들어오죠. 이 차도 승차감 쪽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살짝은 좀 밀고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양은 아마 이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 시장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 성향에 맞춰서 좀 튜닝을 하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약간이나마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 정말 성능이 좋은 이 타이어를 달고도 이런 점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차의 실소비자층을 감안하면 200km 이상 이렇게 달리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 세그먼트, 뭐 특히 이제 직접 경쟁 상대인 BMW X5 페이스리프트와 비교를 한다면 안정감 부분에서 현재 벤츠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할 때의 연비는 리터당 10한 4에서 10.5 정도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험했었던 다른 차, 특히 이제 국산차죠, 현대 산타페 혹은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하면 고속 주행 연비 부분에서는 대배기량 엔진, 뭐 3리터 엔진이지만 현재 이 GL 450 쪽이 좀 더 낫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유리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타협할 만한 그런 정도의 성능이죠. 자, 잠시 스포츠 모드로 좀 더 달려볼까요? 자,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나름대로 이질감 없이 시스템을 잘 제어할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약간 미세한 롤이 지속적으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좀 많이 풀어놨어요, 서스펜션을. 자,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런 점들이 느껴지네요. 이제 노면이 완전히 매끈한 노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통통통통 이렇게 튀듯이 차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잠시 이제 랩토프 시험을 했었는데 지금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안정감 있게 전혀 문제 없이 잘 제어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너를 들어갔다 빠르다 하고 가속 페달에서 밟댔는데 이제 차가 뒤에가 날아가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들은 그와 같은 안전성 시험도 거치고 있고, 특히 고급차로 갈수록 그런 점들이 중요해지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기본 성향은 약간 언더스티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뭐 끝까지 밟더라도 자세 제어 장치가 알맞게 차를 궤도 안에서 약간 언더스티어 라인을 유지하면서 별 문제 없이 이끌어주네요. 가속력도 무난한 편이에요. 자, 잠시 발진 가속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정밀 장비 기준으로 5.9초대가 나왔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 계기판으로 이 속도를 촬영한 것을 보고 오 너희와 틀린 애 맞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도 자동차 연구소들이 이제 쓰는 장비랑 같은 지금 수준의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롤은 어느 정도 잡아내는 편입니다. 롤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짜잘한 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약간씩 흔들리는데 이 차의 소비자분들께 뭐 크게 아쉬울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약간의 그 독일 차에 기대했던 그런 주행 감성 측면, 특히 성능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아쉬움이 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동 성능 볼까요? 역시 막강한 타이어를 장착한 만큼 35m대 제동거리를 보여주었고, 밀려나더라도 36m대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차에 스트레스를 줬잖아요. 차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보다는 사실 이 타이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정한 성능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믿을 만한 그런 성능을 가진 타이어네요. 컴포트로 돌렸습니다. 상하 움직임은 약간 있어요. 지금 테스트하는 도로 조건도 지금 그렇지만 움직임이 약간은 큰 편입니다. 근데 자, 이번에 좀 중요한 지금은 이제 연속된 요철로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불쾌감 없이 잘 제어하는 능력을 보였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좀 차가 이 차만의 지금 컨디션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도로를 달린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이번에는 과속 방지턱을 넘어봅니다. 시속 30km 정도에 맞췄고요. 네, 착지 불쾌감 없이 딱 하고 잡아주네요. 자, 이번에는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이 GLE도 동급에서 승차감이 매우 좋은 모델이에요. 특히나 지금 21인치 휠을 끼우고 이 정도의 승차감을 냈다면 분명히 뭐 서스펜션 세팅 부분에서 어쨌든 뭐 S클래스 정도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 만큼 네,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차의 주행 안전성을 확인해 봅니다. 시속 100km 급차선 변경 시험이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작스럽게 앞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장애물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벤츠는 아마도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소리를 역시 네, 청각 보호를 위해서 사고 전 청각 보호를 위한 이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안 들려주네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그 순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제가 빠르게 돌렸잖아요. 이때 스티어링 휠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을 늘상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환경들이 익숙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어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급 제어가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유하게 좀 풀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슬라롬, 여기서도 서스펜션이 이중 모션으로 움직이네요.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그러니까 안정성이 지금 뭔가 이제 차량이 주행할 때 이제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혹은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자세 저장치를 굉장히 매우 적극적으로 잡네요. 그래서 속도를 지금 퍽퍽 떨어뜨려서 한 70km대까지 떨어뜨렸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한번 좀 전에 컴포트, 이번에는 스포트 모드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죠. 자, 슬라롬 100. 일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요거는 그 타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한 중급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동급 모델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저속에서는 그래도 이 휠 타이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서스펜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좀 롤이 많은 편이네요.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GLE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네, 뭐 시각적으로 보면 사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부 시각적인 부분이 달라지긴 했지만 뭐 이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까지는 아닌데 조금 차가 순둥순둥해졌네요. 그로 인해서 원래 벤츠가 잘하던 이 주행 안정감을 약간은 좀 잃고 들어갔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해요. 물론 짜잘한 진동을 막아내고 승차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잘 달리고 안정감 좋던 브랜드의 차가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약간은 실망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동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밸류를 갖고 있죠. 그래서 GLE를 택할 때 나는 브랜드가 우선이다 라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반면 성능, 동 가격대에서 성능이 우선이다라면 X5 쪽이 날 거고요. 편안함 그리고 조금 독특한 차를 원한다, 그렇다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요. 그 외에 나는 성능을 약간 지향하면서 밸류, 또 벤츠보다 좀 더 특화된 밸류를 원한다면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 카이엔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승차감은 카이엔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카이엔은 스포츠카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는 프리미엄 브랜드 일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벤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조금 더 컴포트함으로 다가온 GLE 450을 만나봤습니다.